네, 현재 구간 상승 출발했지만 안심은 금물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았던 이유가 초반에 불안불안하면서 아우 왜 이렇게 시장이 우리는 약하나 좀 이제 뭐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좀 먹여야 되는 그런 시장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코스피가 2천 현재 360선 초반 0.9% 강세고요. 코스닥은 0.5%에서 상승 흐름 다시금 또 살짝 소강 상태 777 럭키 세븐 777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가 상승폭을 좀 줄이면 다시 한번 지수가 좀 파란불을 켜고 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수급 얘기도 하겠지만 오늘 시장이 약간 장 초반 흔들렸던 이유 태보 교수 뭐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이 일단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떨어졌다라는 점, 네. 그것 때문에 장 초반에 밀렸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는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어제 말씀드린 FOMC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경기 성장 전망이 좀 부정적일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박스권 내에서 약간의 그냥 뭐 선물 플레이 요 정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코스닥이 또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좀 물량을 집어 던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딱히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코스닥에서 1,000억이 넘는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오늘 오후장이 우려된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사실 미증시가 4거래 연속 팍팍팍 오를 때 어제 물론 약간 한꺼번에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해서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이게 원인이 외국인 수급만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상대적인 취약성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경기나 수출 동향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의 악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버텼던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가격 올리는 뭐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수출이 뭐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의료업종 몇 가지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감성 코퍼레이션처럼 여전히 뭔가 매출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버텼지 나머지 대부분 종목군들은 다 흔들렸거든요.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이익의 흐름이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물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여전히 뭐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뭐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뭐 항상성을 가지고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3대 주체 중에서 2개 주체가 지금 수급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에 따라서 이익 관점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섹터별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한 우주, 항공, 국방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내용 비롯해서 이 전쟁 관련한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로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도 테마가 형성돼서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 새롭게 추가된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김대중 교수님. 네. 그 밤 사이에 테슬라 관련한 얘기 막 들어올 때 뭐 스타링크 얘기도 있었고요. 네. 요 스페이스 X 관련해서서 기대감 솔솔 불어오던데 요게 약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일정한 모멘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네. 차후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그 저궤도 위성을 4만 개 발사한다고 하죠. 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국감이 끝났습니다. 과방위 국감이 끝났습니다. 과방위 국감이 끝나면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항공청 신설이 관련주에 대한 큰 이슈이죠. 과방위 내용에서 특별하게 과방위? 네. 전에 뭘 줄이셨는지 과방위가 뭐지 했는데 예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슈가 네. 되었던 부분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이제 항공청 신설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우리 앵커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몇 개 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요? 네. 저는 숫자 약해서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0개 국가가 생산하고 10개요? 있고요. 네.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 이게 세스나기 정도 규모까지 생산하는 국가를 따져보게 되면 10개 국가가 생산합니다. 위성은 네. 우리나라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가입을 했죠. 8개 나라가 위성을 이제 생산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성을 하나 발사하는데 비용이 작게는 100억 수준, 그리고 많게는 뭐 1000억 수준까지의 비용이 발사합니다. 비싸네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3차 발사에서 7개 위성체를 우리가 성공했죠, 안착에. 지금 현재 국내 위성 수준에서의 기술력은 기존에 먼저 그 위성을 발사한 선진국 대비해서 비용이 한 4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제성은 없습니다. 2025년에 그 4차 발사가 있다라고 하죠.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죠. 그렇다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우주항공청 신설 이슈가 있고요. 그 위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관련한 그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서의 상황이고요. 이 우주항공 산업은 아직은 경제성 단계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를 만들 때, 포니 자동차 만들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경제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올해 가장 우리 수출이 두드러진 현상에서의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시간차를 두고 우리 한국의 어떤 수출 주력 산업에서의 역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전반의 산업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볼 때 네. 관련한 우주 항공 산업의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정책주이면서도 성장 섹터에서의 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경제성,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이게 흑자가 나타나고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성장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라는 점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 방금 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또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김민기 교수님께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 어제 좀 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대중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실질적으로 좀 약간 이익을 냈다는 이 시그널 자체가 좀 시장에서는 좋게 반응을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뭐 손익 분기점의 구체적인 이제 뭐 산정 시점이나 기간은 뭐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어제 이제 그 소셜 미디어 X 계정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현금 흐름이 손익 분기점을 도달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모든 활성 위성의 과반수를 이제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슈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좀 스페이스X가 지금 매년 800개 가량 위성을 발사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한 4만 개 위성을 좀 띄워서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스페이스X 이제 그윈 쇼텔 사장도 올해 초에 이제 지난해 분기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올해 안에 손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상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당장 상장은 좀 쉽지 않고요. 일론 머스크도 뭐 2025년 정도까지는 상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스타링크의 좀 영향력이 최근에 좀 강화되면서 약간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자지구에 인터넷을 지원하겠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뭐 전쟁과 관련 이슈도 얘기를 하면서 좀 반발이 있어가지고 좀 당장은 뭐 상장을 하진 않겠지만 요 관련해가지고 뭐 국내에도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가 SK텔레콤 자회사랑 뭐 MOU를 맺는 등 뭐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장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방산주 못지않게 오늘 또 반짝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김정우 교수님. 오늘 4% 이상 오르고 있는 이 흐름이 일단 네이버 빠른 거잖아요. 카카오도 네. 함께 올라가는데 사실 카카오는 실적 별로 안 좋을 텐데 같이 올라가는 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큰 그림에서 보면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의 영역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유화부터 시작했던 소위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무언가 턴어라운드가 보이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석유화학주 내에서도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태양광도 바닥이 어디인가에다가 하나케미칼이 먼저 꺾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펀더멘탈은 다르죠. 네. 물론 뭐 카카오 실적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둘러싸고 있는 악재의 크기라든지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 뭐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가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건 추가자 회사들의 상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뭐 얘기 하나 나오면 바로 두드려 맞는 막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뭐 상장과 관련돼서도 험난한 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그나마 견조한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가 여전히 상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이버의 최대 이제 그 모멘텀은 해외 수출 그러니까 사우디에 일정 부분 수출한 IT 서비스의 수출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이퍼 클로버 X로 과연 어떻게 수익 모델로 묶어낼 거냐라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숫자화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도 추가 반등은 이어지더라도 탄력적인 반등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항상 이제 안 좀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그냥 안 좋은 얘기죠. 드리는 말씀인데 뭐냐 그러면은 네이버를 일단 미국에 있는 혹은 글로벌 빅테크랑 딱 비교해 보시면은 떠오르는 기업이 구글일 겁니다. 비교하셔야겠습니까? 해야죠. 아유. 투자는 비교하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네이버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15%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PER이 30배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 중에서 가장 유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구글이 될 수 있겠죠. 알파벳. 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매출 성장이 무려 20%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성장하는 게 한 15에서 20%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랑 성장 속도가 비슷하다 혹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알파벳의 PER은 현재 시점 25배고요. 1년 뒤 기준 2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구글과 비교를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40~50% 비싸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쉽사리 선택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박스권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국내로만 이렇게 보면은 매력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넓게 보자면, 그러니까 옆집 철수가 너보다 공부 잘한다. 너 철수랑 똑같이 과외시키고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원래 비교가 굉장히 나쁜 건데 투자할 때는 비교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1등을 골라야죠. 냉정. 옆에 뭐 옆집 철수나 엄친아랑 비교 당해보신 적이 없군요. 그 엄친아셨죠, 본인이. 왜 모르는 그러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니, 아침부터 왜 엄친하셨던 그러세요? 분들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기분 좋게 네이버 가까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고요. 비교를 해서 보면은 물론 40~50%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지고 있다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자, 카카오 잠깐 말을 얹으면 좋은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네. 플랫폼 관련주들이 네. 주가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 1년에 3년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칩니다. 네.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횡보 등락을 보인 이후에 2015년부터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또 한 3년 횡보하고 주가 크게 올라가는 현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 주가를 보면 1년여 정도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제 움직일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주는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는 틀림없이 바닥점에 들어왔습니다. 네. 시기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거의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의 시기가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셔도 좀 시간차를 가지고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 네. 틀림없이 지금 주가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T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이버고수. 네. 이름 바꾸세요. 네 글로. 태글. 네이버 그 따와서 한 거라면서요. 이번 건 좀 유치했습니다. 태글. 네. 바꾸세요. 구글이 그렇게 좋으면. 그럴까요? 예, 유치하게 우리 네이버 또 주주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투정을 좀 부려봤고요. 오늘 의료의 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뷰노나 루니 등의 종목들 다 지금 이런 종목도 좀 바닥권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닥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뭐 물론 네이버와 석유학주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뭐 뷰노나 루닉 같은 종목은 워낙 뭐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 뭐 밸류 기준에서의 바닥이라고 보긴 어렵고 네. 단순하게 주가 수익률 기준에서 단계적으로 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다. 물론 이거보다 많이 빠진 종목 너무 많죠. 그렇지만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이들 종목의 상승이 정말 끝을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성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존재하는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자유로울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에도 만약에 외국인 매물이나 기관 매물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처럼 이 중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탄력이 둔화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여전히 실적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종목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단기 반등은 수급에서 그나마 조금 더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열어두되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의 보유분을 어떻게 수익 관리 혹은 뭐 위험 관리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접근은 저는 뭐 더 좋은 선택지가 많지 않나. 최근에 더 싼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주도력도 서서히 뭐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관리다. 네. 위험이든 수익이든 관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의료 AI주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한 1, 2년 사이 주가를 보게 되면 뷰노 같은 경우에 10,000원에서 7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 이후에 최근 주가 하락하면서 70,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주가 내려왔습니다. 너무 빠졌네요. 너무 빠졌죠. 그리고 38,000원, 39,000원 일정 부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어제, 오늘 해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의 흐름은 리바운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일시적인 리바운딩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한 시세는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수준이라면 리바운딩 과정에서의 목표점까지 들어오는 가격의 수준이 아닐까. 소강 상태도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보수적으로 해당 종목 업종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주항공이나 의료 AI 그리고 네카오 등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 우리 태글 뭐 보십니까? 태글 말고 테이퍼. 테파 배수로 가죠. 예. 네. 괜찮네요. 뭐 다 네. 괜찮아요. 어쨌든 저 오늘 일단 가장 흥미로운 종목은 결국에는 영풍재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또 말씀하시나요? 하한가가 풀리고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영풍재지가 좀 특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결국 종가까지 보니까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장전부터 요게 이제 걸려있던 그 하한가 매물들이 싹싹싹 이제 좀 빨려 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단타가 열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반대 매매 물량이 남아 있는 점 그리고는 키움증권에서 어찌 보면은 요거는 조금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어제 하한가임에도 불구하고 하한가 내에서 이게 매물이 돌았거든요. 어떻게 돌아요? 그러니까 하한가를 매수했다가 다시 하한가에 매도를 걸고 매수했다가 매도를 건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떤 로직인지는 나중에 뭐 이게 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조금은 네. 이해가 안 되는 그러네요. 그런 거래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물량이 좀 걷어들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파티가 열렸는데 여전히 논란이 이제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단타로서 이렇게 좀 바라본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네. 대주주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고수. 알겠습니다.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그런 관점인데요. 어제 그제 최근에 하한가 잔량 규모를 보게 되면 한 2,500만 주가 계속 연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4천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4회 전, 많게는 5회 전이 시장 내에서 지금 운영이 됐다는 측면입니다. 이게 다 매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네. 기존의 2,500만 주에 대한 풀렸던 물량들이 계속 시장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이 빠졌다를 판단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주가 등락에서의 편차가 보일 수준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선수급이다 네. 라고 한다면 뭐 짧은 매매로서의 그 스캘핑 매매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 많이 빠져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는 아닌 조심하십시오. 상황입니다. 네, 주의해야 될 종목 오늘 또 다시 한번 급반등에 나서고 있는 영풍재지까지 확인해봤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는 지금은 반전이 아닌 반등장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 기대는 낮추고 현금은 늘리자. 김민기 고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 테이블 고수는 아몰랑 반등 자칫하면 또 물린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